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은 라보티노에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는데 러시아군이 라보티노에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에게 이제 포격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하고 여기 라보티노 맞죠? 라보티노가 어디냐면요. 지금 자포리자에서 가장 격전지 브래들리 공동묘지라는 곳, 그 장소가 바로 라보티노인데요. 정확히 그 위치는 여기가 라보티노입니다. 그리고 ISW 지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리히브 발이 묻히죠. 그러니까 오리히브하고 원래 여기 경계선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선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마을을 이제서야 이제 거의 점령한 거예요. 거의. 아직 조금 남았어요. 이거 미국 사이트니까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지도를 만들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라보티노로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소식은 CNN에 나온 소식인데 러시아 항공기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로체 전선으로 진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CNN이 말하기를 러시아 항공기의 공습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진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제공권은 러시아가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람 빼기 작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저께까지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하루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상하잖아. 그죠? 여태까지 니네가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뉴스를 내보내 갖고 이제 바람 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이것도 뭐 영어 신문 어디인가에 나온 거 블룸버그네요. 우크라이나의 느린 반격은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푸틴의 입장을 강화시킨다. 그죠? 바람 빼기 하고 있죠. 여태까지 안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관계자들은 탄약 재고가 고갈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이 생산량이 2024년 말까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F-16 전투기도 내년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 전에 끝나야 될 것 같은데. F-16 그러니까 이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F-16을 안 주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예? 버틸 수가 없잖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방 당국 하르키우 지역 동원 활동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하르키우 지역을 동원을 사람을 동원한다는데 여태까지 동원 안 하고 뭐 했나? 여기가 하르코프인데 여기는 대표적인 친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친러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여기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태까지 지금 그걸 지금 가능하면 여태까지는 불가능했나? 이쪽에서 지금 동원에 가기 싫어갖고 막 자살자 막 속출하고 그런 영상도 전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잔인해서 제가 안 올렸는데 16살짜리 소년이 그 동원 그 쪽지 받고 영장 받고 자기 집 헛간에서 자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태까지도 못하던 걸 갑자기 동원을 할 수 있다고? 여기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 몇 번의 프리고진의 그 암살 정보를 시도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당연하죠. 푸틴이 아니라 누구라도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은 자신의 그 지지 기반과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인데 누가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가짜 대포. 우크라이나에 이런 가짜 레이더, 가짜 대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가짜, 너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었는데 정교한데, 이런 거 러시아가 이제 탄약을 허비하라고. 이건 2차 대전 때도 있던 건데, 내가 알기로. 세베르스키 전투가 상당히 세베르스키 산림이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세베르스크, 그러니까 크레멘나의 숲이라고도 하고 세베르스키 산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모양인데 여기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예, 이쪽에 노란 게 조금 늘었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잔인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동원 회피. 이제 전쟁 때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지. 그동안도 없었는데. 근데 글로벌 타임즈라는 영어 신문이 얘기를 했대요. 사기가 우크라이나 군대 사기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그다음에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예, 아까 그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약간 가능성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100%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러시아 군 내부에서 푸틴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방공으로 격추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푸틴 모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상. 근데 그래도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악마는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 일부 미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루카셴코가. 그렇죠. 100%가 어딨어. 만에 하나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가능성이 조금은 남겨놔야지. 그리고 이제 이유는 조 바이든이 그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에서 성공의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모스크바의 협상에 밀어넣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이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서려고 해도 러시아가 안 할 건데 예? 러시아가 안 할 거야. 이거는 이제 덴마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종교 경전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교 경전을 이 사람이 태우고 있는데 이 종교 경전은 누구 돈으로 샀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서점 가서 산 종교 경전이면 그걸 태우는 게 왜 문제가 되지? 종교 경전에 무슨 뭐 신령한 힘이라도 깃들어 있나? 종이에다 글씨 쓴 거에 불과한데. 그 종교 경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읽고 그걸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산 책인데 내가 태우는데 왜 그게 법에 걸려야 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유재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거? 사유재산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종교적인 내용이 써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책이 거룩해집니까? 저 옛날에 교회에 어떤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성경책이요. 두께가 딱 베개하기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집에서 성경책 빼고 잠도 잔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감히 불경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우리는 어렸을 때 집에서 성경책 위로 넘어가지도 못하겠대. 그게 뭐야? 성경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 응?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지키라는 게 종교지 그 책 자체를 숭배하라는 건 아니잖아. 좀 미신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예, 이것도 또 나오죠. 이제 루카셴코는 암살기도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미리 푸틴한테 말해준 적이 있다. 그래서 푸틴한테 말을 해줘서 프리고젠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서 알려줬냐고 그랬더니 뭐 말해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이제 폴란드는 프리고진 사망의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폴란드 총리는 프리고진의 사망을 하게 되면 PMC 방어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그 PMC 전사들의 리더십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PMC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러시아 정부가 책임 안 지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IS나 알카에다 같은 애들이 PMC 바그너 직원들 포로로 잡아서 모가지를 잘라서 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PMC 직원도 IS나 그런 애들 잡아갖고 목 잘라서 참수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그거 시킨 거 아니다. 걔네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발뺌할 수가 있기 때문에 PMC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거를 러시아가 직접 통제한다고? 음, 그러니까 그 한 나라에 그런 총리나 이렇게 높은 자리 있어도 똑똑한 건 아닌가 봐요. 도리어 멍청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이런 거 보면서. 예, 이제 비행기 잔에 이 프리고진 비행기 있잖아요.
비싸고 싼 게 비행기 잔해입니다. 다음 뉴스. 자, 미국 정보당국은 예비군인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으며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래서 불완전한 예비 추정에 따르면 항공기 기내에서 폭탄이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방해 행위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합니다. 이거는 그냥 러시아 측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건데 이거 미국 언론이 얘기했다고 굳이 뭐 믿을 필요는 없고요. 옛날에 그 9.11 때도 그 푸틴이 우리는 테러에 반대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냥 해주는 소리 아니야. 상대방이 어, 안 좋은 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러시아가 가장 잘 알지. 그냥 러시아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가짜 발표를 할 만한 특별한 뭐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푸틴이 내가 볼 때는 푸틴이 시킨 것도 아니고 푸틴의 적들이 시킨 건데 이걸 철저히 밝혀내서 푸틴의 적들을 일망타진해야지. 이건 더 위크라는 어떤 또 영국 잡지에서 이제 이런 사파를 그려서 이제 슬슬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 안 좋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슬슬 이제 독자들한테 알리면서 독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항복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습니다라는 뉴스에 충격을 안 받도록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거라고 이제 욕을 안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람빼기 작업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부르키나파소는 그 에코와스는 아프리카 나라들이긴 한데 프랑스 영향을 받는 그 나라인데 그 말리하고 부르키나파소는 이 에코와스가 만약에 개입을 하면 우리도 이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니제르 당국은 미국과 독일 대사에게 48시간의 출국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니제르 그, 그 나라 아니에요, 니제르. 니제르 여기 쿠데타 나는데 근데 니제르가 미국과 독일 대사한테 48시간 이내에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 또 뭐지? 혹자는 뭐 니제르 정부가 막 친미라서 뭐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고 프랑스만 내보내려고 그런다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꼭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무슨 훈련을 받았던지 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미국 편도 아니고 프랑스 편도 아니에요. 내 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또 미국에서 뭐 훈련을 받은 건 받은 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미국이나 뭐 자기를 뭐 군사 훈련을 시켜줬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미국한테 충성할래 그런 건 아니지. 뭐 그런 자 우크라이나 채널에 이제 살짝 이런 영상이 살짝 떴었는데 그 거기에 보면 35만 명이 죽었다는 우크라이나군이 죽었다는 수치가 살짝 이렇게 떴대요. 이거 이제 유튜브 어느 채널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키예프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그 채널 24라는 어떤 그 채널에 살짝이 35만 명이 죽었다는 이런 자막이 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저 클러스터 Вот у 폭탄이에요. нас є 그거 снаряд з 집속탄이라고 하죠. великою 근데 이 кількістю 집속탄을 80 штук 우크라이나군이 분해를 суббоєприпасів 해갖고 всередині. 이 안에 있는 Зараз 자탄을 Ні, 꺼내갖고 це не 드론에다가 розроджено, якщо він це, 이렇게 прикручений. 설치를 це не 해서 відкручено. 이걸 갖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저 드론에서 지금 자탄 떨어뜨려서 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뭐라고 해야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너무 물자가 없어갖고 예, 좀 떨어뜨리고 있죠. 예, 그 자탄을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드론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정확하네. 어우, Йдемо 대박이네. далі дивитися. 우크라이나가 이면 물자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뜻인 건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참 창의적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냥 병사 개인을 공격해요. 전에도 병사를 공격할 때는 참호 안에 들어있는 거 공격하고 그런데 이건 그냥 필드에 그냥 나와 있잖아. 이 사람들 그 모기 전술인가 그걸로 해갖고 한 10명씩 막 보내갖고 러시아군 포격 유도한 다음에 러시아군 대포 어디 있나 찾아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기 전술이든 뭐든 이 사람들이 장갑차를 타고 모기 전술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장갑차를 안 타고 장갑차가 이제 거의 다 부서져서 없나?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계속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흥미를 잃었거든요.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소모전으로 쭉 가다가 제일 나중에 총알 떨어지는 애가 이제 항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거의 뭐 이제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나 앞으로 적은 이제 손해를 피해를 적게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많이 피해 보게 하느냐 그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한테는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제 흥미가 없고 그리고 여기다 제가 계속 그냥 링크를 붙여드리잖아요. 그거는 이 독자분들이 직접 거기 링크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원천을 제가 다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면 저는 채널 문을 닫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채널 이름을 종편 채널이라고 지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향이 저랑 맞으시는 분들만 같이 가시면 되고, 아, 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뜸하고 땅 헛소리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안 오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